처음에 나올 거예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런 책을 중이가 3명이 썼어요. 재밌네, 한번 봐야겠다고 봤더니 여기에는 아스카란 아이가 나오고 엄마가 나와요. 아스카가 당연히 주인공이, 남매가 있고 거기 엄마 있는데, 누구는 아니야, 한 문단 두 문단 썼구나. 그리고 엄마를 하나 둘 셋 넷 썼으니까 아스카보다 엄마를 더 많이 썼어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아스카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 다섯 문단 쓰고 엄마는 뒤에 한 문단만 썼어요. 그리고 또 한 애는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를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쓰고 아스카를 쓰긴 썼는데 이거는 한 두 줄 정도만 썼어요. 그런 것들이 차이예요. 왜 그런지 둘째치고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몰라도. 그런데다가 또 누구는 아스카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앞부분이 가족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서 이제 거기서 엄마를 이해하고인데, 후반부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한 애가 있어. 적서 나서서 왕따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가 다르죠. 아까 그 아스카를 한 두 문단 좀 그래도 쓴 애는 앞부분에 어려운 생각을 하나도 안 썼어요. 뒤에서 긍정적으로 뭔가 그 친구를 도와준 얘기만 두 문단 썼어. 그리고 힘든 건 나 엄마 입장에 썼어. 그런 것들도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쉽진 않아요, 해석은. 그래도 여전히 일단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동화니까, 그리고 아이니까 아이가 아이의 동일시를 하라고 해서 아이 입장으로 주인공을 잡아서 쓰는 게 잘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쓸 때는 자기 식대로 쓰니까. 의문각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나는 이제 의문각기 두 개 할 때 이거는 엄마로 쓰고 이거는 아이로 썼어. 그러면 이게 더 내용이 좋아. 그리고 동그라미 쳐요. 이건 별로야. 세모를 치더라도 전개는 이걸로 하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건 아이니까. 아이로 해서 전개를 해야지만 전개가 되는 거죠. 이건 엄마 입장이죠. 제일 심한 아이는 아이 입장으로 하나 안 쓴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약간 불안해. 엄마 입장으로 한다는 얘기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내면화돼서 자기 생각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약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책에 따라 다르니까 그 아이가 모든 독감을 다 어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불행한 거지만, 그건 어떤 책은 이렇게 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커요. 누구 입장에서 보는가, 누구랑 동일치하는 거지. 엄마를 주어로 하면 엄마가 답하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나는 없어지고. 실은 아이니까 아이랑 동일치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렵고, 가장 쉬운 게 주인공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여러 편의 독화를 보면서 그 아이가 주로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것이 그 아이한테 좋죠. 아이가 한 명이 한 5편 정도 독감이 있다 그러면 책마다 다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책은 상관없이 항상 어른 입장에서 많이 본다 그러면 약간 걱정된다. 그건 속으로 자기 목소리가 없는 상태로 어른 얘기만 내면된 거다. 아까 수의리로 말하면 이제 가짜 수의리 같은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여전히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라, 제가 좋기는 아이 입장으로 보라고 해도 그것이 우열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떤 뭘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반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연구원 논문 쓴 것도 있는데, MBTI라는 그 성향이 있죠. 이게 현실과 비현실이 있는데, 현실적인 애는 판타지 같은 거에도 현실적인 논리를 대입해서 주로 돈 같은 거를 대입을 많이 해요. 비현실적인 애는 현실적인 것도 끌고 나가면서 판타지로 빠지죠. 그 성향이 정말 잘 드러나요. 전개시킬 때 그쪽으로 자꾸 가요. 똑같이 자연과학과 인문학 시각도 달라요. 삼쪽 보면요, 공룡도시락이라 간단한 거예요. 아빠와 단둘이 사는 다이나는 아침부터 아빠에게 혼난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데 단짝 친구 주디가 자신을 따돌리고 친구들이 놀리기 때문이다. 박물관 견학 때 혼자 돌아다니던 다이나를 이구아노돈이 번쩍 안고 공룡도시락을 먹여준다. 다음날 다이아나가 거대한 이구아노돈으로 변해버렸다. 과학적인 내에는 다이나는 완전히 이구아노돈이 된 것일까? 내 생각에는 완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크기와 모양 생김새만 같은 것 뿐이지. IQ, 입구, 상상력, DNA 등은 다른 것 같다. 그런데 크기와 모양 생김새 같다 넣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크기는 최대한 차나 트럭을 잴 수 있는 체증기로 재면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데 줄자로 정확하게 재는 셈이랑 같은 거지. 정확히 피라미드의 높이는 518 큐빗인데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이렇다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다이나는 이제 공룡세계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이나 아빠가 다이나를 공룡세계에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나 아빠는 다이나가 그렇게 듣고 말썽 부리는데 다이나를 좋아해서 다이나를 공룡세계에 살지 못하게 할까? 그게 아니고, 공룡세계에서 다이나 아빠가 사는 대로 수 있기는 한데 공룡세계 가면 거기서 말썽을 부릴까? 안 보내. 공룡세계란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얘는 공룡세계까지 간 거예요. 공룡세계로 가는 거하고 누구는 과학적으로 뭐 큐비트 재고 뭐 재고하는 건 전상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어쩌겠어요, 그걸. 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사기에 잘 들어간다고 봐.
이걸 틀렸다 먹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기 성향이니까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쉬는 않다. 나름대로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독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아이가 아까 말한 대로 형 동생이나 이렇게 뚜렷한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하는 게 대체로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데 그거 말고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뭐 성격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애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걸 자꾸 많이 강조를 제가 하거든요. 성격 검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일단으로 해서 거기서 구별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연구는 한 20명 모였을 때 연구원제 강사가 있으니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2박 3일 여행 가는 거를 계획을 짜라 그랬어. 가장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은 갯돈을 얼마씩 부을까? 제주도로 가자. 1년 후에 가는 걸로 따져서 한 달에 얼마씩 부어가지고 모아서 어디 가자 그랬고, 비현실적인 센 사람은 뭐 그냥 계획이고 그냥 노는 건데 뭐 별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랬으니까 우리 우주여행을 가자. 우주여행을 어떻게 가? 뭐 할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하면 그 성향끼리 모이면 그게 과장돼요. 다른 사람이 모이면 좀 약간 절충돼 좀 조심스러운데 그쪽 성향끼리 가면 빡 뜨니까 그럼 뭐 저게 말이 돼? 무슨 우주여행이야?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니 뭐 재밌게 계획 짜는데 제주도 여행이 뭐지? 그것도 안 짜도 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다. 어른들은 드러나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중고생들도 모이면 할 수 있어요. 중고생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12명 모여가지고 우리 남자애고 여자애랑 둘이서 수다를 떨면서 계획을 짜요. 그거는 그림이 뭐였냐면 바람직한 학교 모습을 그리라 그랬어요. 깨알같이 여긴 뭐고 요건 뭐고 그래서 다 보이지도 않는데 설명하는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여기 제일 놀라운 게 NT 성향이에요. 저도 NT 성향이긴 한데 성향이 비현실의 이제 직관형의 사고거든. 직관사고. 3명이 모였는데 학년이 다 달라. 고1, 중3, 중2 이렇게 남자들만 모였어. 얘들 말을 안 해.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한 명이 이렇게 연못처럼 이렇게 그랬어. 그러고 물고기를 그랬어. 한 10분쯤 있나 상대방이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연못이라 수영장이라 이거지. 근데 말도 안 해서 서로. 내가 쟤들 왜 저래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NT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같이 못한대. 자기네끼리는 붙여서 도저히 안 된다. 저런가? 야, 정말 저러나. 자꾸 저런 거 하는 거는 우리 아이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도 나라 성향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수업한 사람들은 다양한 애들을 알아야 되니까 저게 말이 돼 그러는데 그 성향 애들은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독해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공룡 뭐 바뀐 거에 대해서 뭐 DNA에다가 무슨 큐비트에다가 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걔한테. 걔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고 쓰는 거잖아. 신나게 쓰고 있는데 잘난 체한다고 그러더라도 하여튼 그런 게 참 학교에서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부모들도 성향과 다를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내용을 잘 안 보니까 형식으로 보니까 애가 그것만도 열심히 쓰면 잘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쓰면 잘하는 것이고, 장난처럼 쓴다면 아무리 내용 좋아도 뭐라 그러는데 엉뚱하게 열심히 쓰면 일단 잘한다. 그런 적이 있었어.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최고로 많이 썼어. 우리 되게 많이 쓰게 시키거든요. 25칸 공책으로 5쪽, 6쪽 쓰게 시키던 첫회 독감을. 걔는 그때 7쪽인가 8쪽인가 썼어. 보니까 책 얘기 앞에 좀 나오고 다 딴 얘기야. 무슨 뭐 아프리카에 간 펭귄 36마리인데 그걸 갖고서 어떻게 쓰레기 오염으로 빠져가지고 쓰레기 오염 얘기를 줄줄이 썼어요. 근데 그걸 또 컴퓨터로 안 치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컴퓨터로 쳐요. 열받으면서 다쳐. 그래서 걔한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걔한테 딱 얘기했지. 최대로 많이 썼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부정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게 받는 거야. 그래서 받는 걸로 그건 고민했어. 걔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꽂혔는가 봐. 그래서 한번 기록을 낼까. 그래서 한 10쪽 이상 써가지고 쫙 붙이면 얼마나 이안 길면 멋있잖아. 그럴까?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갈까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뭔데요? 그랬어. 그건 난 얘기 안 해주지.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얘가 약간 애매한가? 한 단계 올라갈게 그래. 잘했어.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책 밖에 얘기를 빼는 거다. 책 얘기를 쓰는 거다. 그랬더니 4분 2, 3을 다 지웠어. 근데 지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지운 거잖아. 네. 내가 지우라 그런 거 아니잖아. 또 신나게 지우고 신나게 쓰는 거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처음에 인정해준 것 자체가 열심히 쓰니까 냅뒀고, 내 기준에서 뭔가 안 되라거나 뭐 그렇게 하면 막는 걸 대충대로 안 하고 어떤 형태로 그거를 에너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책 수준을 낮출 때도 핑계를 다른 식으로 둬요. 잘하는 걸로 항상 둬요. 책을 낮춰야 돼. 잘 못해. 그러면 이제 뭐 좀 생각이 깊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그러려면 책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하려면 계속 두꺼워지는 건 좋아지는 건 어려울수록 두꺼워지는 거니까
근데 사고력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내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사고력으로 좀 가야 되겠어. 책을 낮추자. 그러면 잘 모르지만 뭔가 애매하지만 굳이 못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나아지는 형태로 다 만들어요. 우리 실제로 약간 완전 거짓말은 안 해요. 걔네들이 기억력에 비해서 기억력이 겉돌거나 사고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표현이 그렇죠. 너 사고력이 너무 안 나와. 내려가야겠어.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억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약간 더 높은 기억력 사고력이 높은 수준이니까 높은 수준에 초점을 두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올라갔으니까 계속 양식이 바뀌거나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거. 뭔가 가는 거에 가는 거. 그렇게 형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질 같은 거가 사실 그래. 저도 여전히 한계는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 기질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을 해요. 일단은 저도 잔소리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한다는 걸 해요. 나한테 굳이 짱 굴리면서 속이거나 나를 놀리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잘 안 믿어요.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한 90분 수업할 때 한 30분 정도만 난 본다고 생각해. 나머지 잘 몰라.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생각해. 뭐 애들이 속에서 이러고 있는 거 뭘 까먹는지 뭐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고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뭘 까먹든지 뭘 먹든지 우린 수시로 화장실 가는데 그거는 유일하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간 내가 그렇게 금방 와? 뭐 하지? 난 잘 모르겠어. 금방 와. 근데 이 휴대폰 때문에 가긴 하는데 자네는 화장실 갔다 올까? 그러라 그러는데 갔다 금방 와? 뭐 하지? 가나? 침을 뱉나? 뭘 하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어떨 때 금방 오네. 어제 들었는데 창간 선생님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간대. 1학년짜리 여자 한 명이 지금 2학년 되겠는데 물을 그렇게 먹는다. 물을 수시로 화장실 물 많이 먹으니까 가자다. 그러긴 했는데 걔는 여전히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그렇게 막 3컵씩 먹어. 그리고 저기서 수업하면 제가 좀 멀으니까 갖다 놓거든요. 통을. 힘이 없기도 하지만 아니야. 꼭 나와서 먹지. 왜 그러겠어요. 좀 쉬는 거지 뭐. 내 눈에도 벗어나고 쉬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두죠. 그리고 두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화장실 갈게요. 또 초기에는 또 무서워요. 같이 가요. 그리고 애들끼리 같이 가고 또 큰 애한테는 이제 안 돼 그러긴 했는데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무섭다던데 그래 같이 가. 그런 거를 왜 그런지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를 속인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도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애들이 뭐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부분 집중해서 애쓰는 거보다는 애쓰는 거. 그러니까 독해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분에서 사실 이 글만으로는 그 유치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높은 단계예요. 저는 애들을 잘 안 보는 게 글로 유출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안 그러면 계속 쳐다보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은 잘못하면 감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글로써 이게 얼마큼 열심히 쓴 건지 아닌지 거꾸로 보는 형태로 자꾸 갈라 그러고 애는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보는 형태인데 좀 게으른 것도 있을 테고 그러긴 할 텐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애는 자기를 안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쪽으로 강조를 두는 거니까 열심히 한 거를 자꾸 지지해주고 열심히 안 한 걸 자꾸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쳐내면 열심히 한 쪽으로 가겠죠. 독해력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된다. 독후감까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도 저도 방향성은 그렇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양하게 성향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초기 단계는 독해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성향이다. 성향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뭐 짱구를 굴리고 하다 보면 글자를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이것도 날려 쓰고 이런 것도 냅둬요. 그러다 보면 한 2년 됐네고 나 지금 5학년인데 날려 쓰면서 글자 점점 이제 한 줄에 글자 수가 적잖아요. 5학년 되고 좀 많으니까 걔한테 그랬지. 그 정도 시체면 한 6쪽 정도 써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열받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빵사에 쓴 애를 보여줘. 얘 글자 수 세봐. 그랬더니 30글자가 나오더라. 한 줄에. 너는 25자 정도 나오면 인정해줄게. 그럼 25자면은 4쪽 써요? 그렇지. 그러고 썼어. 신기하다 이거 쓴다는 게. 그거는 애 보고 깨끗이 써요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게 더 분명해. 애들이 사고방식으로 글자 수나 그게 더 분명하지. 그럼 글자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지 말고 글자를 깨끗이 써 그런 거는 다른 기준이고 되게 불편한 거고요. 애매해. 뭐가 깨끗하고 뭐가 깨끗하지 않아가 애매하거든요. 근데 글자 수는 제가 세보면 되잖아. 이게 25자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요. 독감도 상당수가 애들 기준으로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까 말했던 성향별로 자기 성향, 판타지, 자연과학 이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없네. 그걸 갖고서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서 우열을 가르면 애들은 안 쓰는 거예요. 애들이 글 안 쓰는 게 상당수는 우리 기준으로 그렇죠. 많이 쓸수록 잘못이 많이 드러나고 또 혼이 많이 나. 그럴 바엔 처음부터 크게 혼나는 게 낫지. 굳이 힘들게 써갖고 또 혼날 바에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제 절친으로 혼을 안 내고 다 모른다는데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동생 부분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조은의 동생이라는 책은 이런 책인데 책이 좀 엉성해요. 그리고 조은이 좀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또 되게 별로였는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의외로. 그리고 글을 써요.
신기하네. 전 애들이 쓰면은 뭐가 있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부모에게 차별받는 아이의 입장. 내 동생은 이제 착해졌는데 음악인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수의 결심이 한 가지 멋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 사랑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남동생에 차별받는다 썼어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음악이야 은수와 음악이를 비교하면 음악이면 예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은수의 생각. 그래도 오빠의 비밀 같은 건 얘기를 부모에게 자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음악이가 남동생이고 한 5살쯤 되나? 누나가 이제 여자예요. 우리 어른 표현으로 남동생이 지독히 영악해요. 누가 준 돈을 갖고서 PC방에 갔는데 그게 들켰어. 혼나가지고 넌 엄마 아들이 아니야 라고 때리는데 계속 아니야 난 엄마 아들이야 그러고 맞았어요. 누나가 봤을 때 고소하게 생각하다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좀 안 됐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엄마가 넌 엄마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때릴 때 얘가 그래요 전 엄마 딸이에요 그랬어. 그러고 웃었어. 그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전형적으로 영악한 애인데 저 당연히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볼 줄 알았어. 근데 동생 입장에서 안 그렇더라고. 동생 입장에선 누나가 어수룩하대. 부모 사랑을 챙길 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아이가 그 곰때 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은수와 음악이를 비교하면서 음악이를 예뻐한다고 해도 그거는 은수의 생각이지 이런 거예요. 은수가 누나의 누나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특별히 동생만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건 외동이에요. 하나 밑에 내려오면 외동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이런 동생을 귀찮게 여기는 것일까? 동생이 자기를 짜증나게 한다면 그냥 웃어버리거나 한 대 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음악이 같은 아이는 재밌고 독창적이기도 하다. 골탕 먹이더라도 귀여울 것 같다. 어차피 지금 나이쯤이면 너무 많은 부모님의 관심도 귀찮을 텐데 이런 관심이 동생이 가면 오히려 나는 더 편하지 않을까? 중입짜리 외동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동생이 얼마큼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첨예하니까 애들이 형제관계는 깊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형제관계 책을 제일 전 좋게 봐요. 자기 경험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형제관계가 가장 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경험이 애매해서 그렇지 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처음에 쓴 애는 정말 누나하고 남동생이에요. 이 둘 다 수업을 했는데 얘를 이뻐한다고 영어 실력을 같이 비교한다고 누나가 열받았어요. 이 누나가 좀 생각이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수일이에서 이제 가짜가 억울하지 않을까? 왜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동생이랑 비교당한다고 열받고 부모가 남동생만 이뻐해 그래가지고 이 책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더니 글 쓸 때 조금 가라앉더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부모한테 사랑 구걸을 하지 않겠다.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 얘는 재밌는 게 중1 때인가는 뭐더라? 무슨 음악인가? 뭐야 코스프레에 빠졌나? 그래 빠져서 엄마가 1년 참다가 1년 만에 딱 잡았어. 또 2학년 때 또 음악에 빠져가지고 근데 걔는 여기 와서 잘 써요. 잘 쓰고 생각도 많은데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책은 2시간이라도 보겠는데 시험 보면 5분도 못하겠대. 중2, 중3 무렵에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어. 그러더니 고1 때 왔어. 스키마로 의문을 갖게 했더니 거기 가서 돋보였다고. 정말 딱이라고 그러면서 동생을 계속 시키라고 끊으면 안 돼 막 이러다. 고1 되니까 뭐 호준까지 또 보내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똘똘한 나이인데도 하여튼 이거 보고서 그렇죠. 똘똘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동생은 이거는 여기도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별이 중요한 거 아니지. 관계가. 오빠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오빠, 여동생에서 자기 빼놓고는 다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너무 두드러지게 이상한 나이로 집에서 아주 힘들었어. 학교에서도 약간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여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해. 그리고 엄마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전학을 안 보냈어. 이 동네를 떠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오빠는 약간 희생당한 거죠. 오빠만 있으면 거나 오빠를 중시했으면 전학을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심한 것도 아닌데 움직였으면 되는데 움직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년생인데 동생이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냥 냅둔 거예요. 진짜 오빠가 더 심해지게 이제 문제화가 된 그걸 보고서 동생이 글 쓴 건데 부모가 동생만 이뻐하는 건 아니다. 자기 경험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 오빠의 비밀 같은 걸 자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썼어. 그 오빠 비밀을 엄청 얘기하는가 봐 얘는. 야 이럴 수가. 이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콜릿 전쟁 보면 이거는 어른하고 아이예요. 이건 동네 어른에 동네 어른. 애가 제과점 앞에서 구경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장난감 권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장난감 권총으로 유리창을 깼다고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누명 쓴 애가 열받는다고 해서 복수를 한다고 제과점의 상징인
초콜릿 성을 훔쳐요. 그걸 알고서 이제 가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이 누명씌운 잘못하고 아이가 복수한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이 크냐 이게. 그렇죠? 누가 더 잘못이 크냐. 그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가르친 애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모범성인 애들은 대체로 아이의 복수를 잘못했다고 해요. 모범성인지 아닌지는 이제 느낌이고, 이를테면 책상 정리가 잘 되는 빠듯한 아이들. 빠듯한 아이들은 되게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복수하는 건 잘못다라고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이들을 얕보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독해라는 게 그렇다.